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이 어제 연임이 됐습니다. 3년 연임이 됐습니다. 완전히 야당이 허를 찔른 거예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 최민희하고 이제 그때 청문회에 올인돼 있을 때 이진숙 이때 전격적으로 이제 연임이 된 겁니다. 이 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모든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징계를 내려버리면 방송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 최악의 경우는 문 닫을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막강한 방송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방송심의위원회다. 근데 어제 제대로 이제 2기 심의위원회 2기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류희림 이분을 이제 연임을 시켰어요. 3년간 어제 늦게 이걸 알고 이제 최민희도 달려오고 최민희 그리고 이제 방심의 자판 노조원들 직원들 이것도 문제지. 노조원들이 직원이 자기 위원장 퇴근을 막고 차를 막아서 퇴근을 못하게 차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고발이 당했습니다. 최민희 이제 사진도 다 찍혀 있던데 한번 보자고. 최민희 또 고발 당했습니다. 직원들 3명까지 어제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완전히 좌파 민주당이 허를 찔러서 전쟁을 좀 대성을 거둔 이게 대첩, 살수대첩, 기수대첩 이런 거 있잖아요. 한산도 대첩 이런 것처럼 이게 모처럼 이게 우리 자유파 쾌거가 이게 완벽하게 승리한 이런 어제 전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일단 이제 등장인물부터 한번 보면 류희림 이분이 방송심의위원장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59년 대구 출생입니다. 1959년생이고 고향은 이제 대구고 청구고등학교, 대구 축구로 유명한 청구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옛날에 대단히 높았습니다. 경북대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를 이제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KBS 기자로 이제 공채로 취업했다가 KBS 있다가 그리고 이제 YTN으로 옮겨가지고 정치부 차장, 청와대 출입, 워싱턴 지국장, 특파원까지 엄청나게 방송계에서 경력을 쌓은 이런 훌륭한 분입니다. 류희림 이분이 방송심의위원장 연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성이요. 구성이 방송심의위원은 9명입니다. 대부 9명이 많죠. 방송심의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해요.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해서 임명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3명을 또 추천해요. 임명은 다 대통령이 하죠. 그 다음에 과방위 있잖아요. 즉 과방위원장이 최민희잖아요. 과방위에서 3명씩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3명,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3명. 요거는 이제 여야 교섭단체가 나누겠죠. 그 다음에 과방위에서 3명을 추천한다. 근데 문제는요, 국회의장이 할 때는 이제 3명 하는데 주로 여당을 2명 해줘요. 그 다음에 야당 하나, 여당 둘. 그 다음에 과방위는 거꾸로 여당 하나, 야당 둘.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회의장과 과방위가 여야 3명씩 한다 이래 보면 돼요. 그럼 대통령이 3명. 그러니까 6명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다 여권, 야권이 그래서 6대3이 되는 겁니다. 항상 6대3이 제대로 임명하면.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또 새로 이번에 임명을 해버린 거죠. 임기가 되니까 대통령이 새로 2명을 이렇게 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2명이 또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여권.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이렇게 바뀌니까 기존에 여권에 추천받은 기존의
위원은 이미 2명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면 4명이고 류일이가 5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결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위원 2명은 이제 그 김우석, 이분이 옛날에 방송도 많이 하고 유명한 분이죠. 김우석, 황교안 대표 때 최측근이었죠. 김우석. 그다음에 그 허연회, 이분이 여권 목소리에 이미 2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바로 지명해서 그 날짜로 바로 그냥 회의 열어가지고 연임해버린 거예요. 야, 정광석가처럼. 그럼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누구를 임명했냐? 누구를? 바로 이제 강경필 변호사하고 김정수 교수입니다. 강경필 변호사, 이분은 유명하죠. 강경필 변호사는 이제 서울법대 졸업해서 울산지검의 검사장까지 하고 대검찰청의 부장까지 한 이런 게 유명한 검사입니다. 강경필 변호사, 이분을 방송심의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김정수 교수는요, 김정수 교수는 이제 KBS PD 출신입니다. 옛날에 2011년도에 이분이 KBS PD인데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런 게 3부작 다큐멘터리까지 만든 아주 자유파의 훌륭한 게 PD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런 3부작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경필 검사 출신 변호사와 김정수 KBS PD 출신 교수 2명을 임명하고 바로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어제 6시 50분에 저녁에 6시 50분에 기습적으로 기습을 하고 정상 임시회의를 열어서 류일임 위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야, 연임을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이게 참석한 게 바로 이제 대통령 3명과 김우석 허연에 이렇게 5명이 갑작스럽게 딱 한 거죠. 어제 저녁에 10시 40분에 19층 회의실에서 여기 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방송회관 19층에 있거든. 그러니까 방송회관이 아마 목동 쪽에 있을 겁니다. 저 SBS하고 CBS 저 방송 많이 가니까. 거기에서 회의실 문을 잠가버리지. 못 들어 문을 잠가놓고 통과시킨 거죠. 야, 이게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노조원들이 쫓아오고 막 회의실 문을 앞을 지켜오자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위원장하고 위원들이 그냥 계단으로 놓은 거죠. 계단으로 놓고 노조가 막 쫓아오고 쇼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당당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퇴근도 못하게 차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가 뛰어온 거겠지. 과방위원들 최민희가 막 오가지고 막은 거예요. 개판된 거지. 못 나가게 차를 막고 막 난리친 거죠. 최민희하고 노조원들이. 그러니까 또 우리 이번에 이원석 총장 고발한 제 영남대 제자죠, 제자. 제가 영남대 교수를 했으니까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이분이 고발 많이 한다 했잖아요. 이원석 총장도 고발했잖아요. 이종배 의원, 서울시 의원, 이분이 사법고시를 오래 공부하고 공법을 잘해요. 고발 잘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고발했냐? 이종배 의원, 최민희 위원장과 노조원 3명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교통방해, 업무방해. 야, 법도 잘하네. 그들에게 업무를 방송이 방해하고, 그 다음에 차가 못 가는 일반 교통방해까지 있고, 교통방해 잘 모르는 데인데 교통방해지 있습니다. 우리 교통방해지 커요. 옛날에 차가 시내버스 기사가 접촉사고 났는데, 접촉사고 나면 차를 옆으로 빼야 되잖아. 그냥 길을 막고 싸우다가 차가 몇십 분 못 가니까 교통방해로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막잖아. 차를 왜 막냐고. 교통방해. 그러면 뒷차들도 못 놓을 거 아니에요. 앞차도 못 가고. 그러니까 교통방해, 그 다음에 업무방해, 그 다음에 여러 명이니까 특수공무집행이 큽니다. 제가 여러 명이. 거기에 최민희 노조원 3명 고발했단 말이야. 최민희 빨리 벌금 한번 더 때려야지. 옛날에 최민희가 가짜뉴스로 그때 피선거권에 없어서 출마도 못했잖아요.
좀 이게 이번에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검찰이 빨리 소환해가 이런 것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회의를 못하게 문을 막고 막 앞에서 하고 이게 쫓아오고 막 길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이런 방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요즘 법치국가에 이런 행태를 보여도 되겠습니까? 다 이게 그 정상적으로 결의한 건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날 이게 바로 한 거 아닙니까? 막 그날 이게 그만 이게 물리적으로 막았을 거 아니냐고. 문 안 잠갔으면 막 밖에 난리치고 그 상상을 해보라고요. 끝까지 쫓아오고 막고 막 최민희도 이게 불에버려 뛰어오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최민희나 더군다나 방송심의위원회 직원이 말이야. 직원이 이거 위원들하고 위원장이 결의하는데 민주당과 한패가 돼가지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를 막고 회의를 못하게 막고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런 직원에게 징계하고 이게 빨리 엄하게 처벌하고 징계도 해야 돼. 징계도. 어디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뭔데 자기가 민노총 소속 노조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막는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냐 말이야 세상에. 이런 자들이 저는 엄중하게 징계와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최민희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요. 지금 방송심의위원회가 이제 심의가 많이 밀려가 엄청 힘듭니다. 요즘 이게 웬만하면 이게 심의 들어오잖아요. 다행히 뭐 저도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 좌파들이 죄를 제일 많이 제소한대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팩트 체크하고 또 체크해서 팩트는 안 틀리니까. 그 다음에 의견 표명이니까. 제가 목소리도 크고 좀 과격하게 보이는 거지 뭐 실제는 좀 부드럽잖아요. 내용만 보면 이게 제가 뭐 완전 거구 이거 아니잖아. 그냥 목소리가 좀 크고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 볼 때는 이게 방송에서 뭐 이재명이 구속해라 증거도 하니까 자기들이 열받겠지. 왜냐면 저는 근데 팩트만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니까 그래서 죄를 갖다가 계속 제소하는 거예요. 방송심의위원회. 근데 아직 한 번도 저는 뭐 제재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욕을 해도 이재명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뭐 구속 어쩌고 해도 이거는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제재는 안 당하는 거예요. 한 번 당할 뻔하다 겨우 살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게 법정 제재가 아니고 한번 지도 한번 당한 게 제가 옛날에 살인사건 한번 방송에 설명하다가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요즘 방송할 때 보면 다른 유튜버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막 회의도 장소 이런 걸.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살인사건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 이래가지고 한번 그 지도를 당한 거 지도 제재가 아닙니다. 그 외에 제가 정치와 관련해서 한 번도 당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방송심의위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좌파들 이걸로 막아야 되거든요. 일단 패널 구성부터 보세요. KBS나 옛날 MBC 패널 구성 보세요. 좌파 패널 2명에 그 다음에 참칭 보수 2명 따같이 났잖아. 그 장성철이나 보면 알잖아요. 장성철이 뭐 김준일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보수 아니잖아요. 참칭 보수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잡는 게 방송심의위원회단 말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저는 류희림 방송심의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심위가 제대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대로 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